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의 여름은 처서도 추석도 지나 9월 끝물이 되어서야 가을에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9월 말부터 10월 초, 아직 조금 더운 날씨 속에 가을을 굳이 찾으며 도서관에 놀러간 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을 초가을 도서관 피크닉이라고 지어보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연수구의 공공도서관 7곳을 방문해 각 도서관 테마에 어울리는 책을 빌려 읽고 도서관 근처 길과 공원을 산책하며 마치 피크닉 하듯 여유를 부려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어느 가을날의 기쁨들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첫 번째 도서관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너고 있는 다리는 컨벤시아교입니다. 연수구 동춘동에서 이 다리를 건너면 송도로 갈 수 있고 다리 건너 초입에 송도 국제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뒤쪽은 달빛공원으로 이어지는데 이곳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송도 국제 어린이 도서관의 테마는 외국어입니다. 2층의 외국어 자료실에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원서들이 모아져 있고 자유롭게 읽고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 도서이고 장수가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책은 많지 않아 보였는데 저희 외국어 실력은 아이들을 겨우 따라 나갈까 싶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국어는 하나도 읽지 못해서 제외하고 영어랑 일본어 원서 그림책을 각각 하나씩 골랐습니다. The Kissing Hand. 첫 등교를 앞둔 어린 라쿤 체스터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눈물을 흘립니다. 익숙한 장난감, 책, 그네, 친구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있고 싶었죠. 체스터의 엄마 라쿤 부인은 말합니다. 때로 우리 모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단다. 그 일이 처음에는 이상하거나 무섭게 보여도 말이야. 하지만 말이지, 막상 시작하면 그 일을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엄마는 아주 멋진 비밀을 알고 있지. 라쿤 부인은 체스터의 오른손을 잡고 손가락들을 펼치고 몸을 앞으로 숙여 체스터의 손바닥 가운데 키스를 합니다. 외롭거나 사랑이 필요할 때 손에 뺨을 대고 생각하렴. 엄마는 나를 사랑해. 엄마는 나를 사랑해. 사랑이 체스터의 손바닥에서 피어나 팔을 타고 심장으로, 온몸으로, 그리고 글을 읽는 저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모두에게 이런 비밀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밤이 되고 부엉이 선생님이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체스터는 라쿤 부인에게 깜짝 선물을 남기고 춤을 추며 학교로 향합니다. 湖に消えた村. 미즈우미니 키에타무라는 제인 욜런이 쓰고 바바라 쿠니가 그린 그림책입니다. 일본어로 된 그림책 중 가장 읽어보고 싶어서 골랐는데 알고 보니 영어 원작의 그림책이었습니다. 원작의 제목은 Letting Swift River Go. 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강물이 흘러가도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1939년생인 저자는 미국 동부 작은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스위프트 강이 흐르는 골짜기에 위치한 마을은 독수리가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고 사슴이 발자국을 남기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1927년부터 1946년 사이 모든 것이 영원히 물속에 잠겨버립니다. 대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근처의 대도시를 위하여 저수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과 평온함으로 둘러싸인 어린 시절의 나날을 그린 작품이 미즈우미니 키에타무라입니다. 저자가 살던 마을은 현재 콰빈 저수지가 되었습니다. 콰빈 저수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가장 큰 담수호로 보스턴과 그 주변 지역의 주요 급수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물이 필요한 대도시 근처에 있는 마을이 저수지가 되는 일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고 협상마저 공정하지 않았던 경우가 파다했다고 합니다. 섬세하고 아름답게 묘사된 저자의 어린 시절 마을이 하나씩 사라지고 잠겨버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서 온 물을 마시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아트센터교를 지나 해돋이 도서관에 가는 중입니다. 해돋이 도서관 건물이 있는 해돋이 공원은 산책하기 참 좋은 공원입니다. 해돋이 도서관의 테마는 여행과 그림책입니다. 1층에서는 그림책, 2층에서는 여행 테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1층 입구로 들어가 복도 한편에 전시된 그림책 원화를 감상한 후 어린이 자료실로 들어가면 팝업 그림책이나 빅북 등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그림책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벽에 붙어진 세계지도와 함께 그달의 여행 테마 도서전 책장을 볼 수 있고 종합자료실에 들어가면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는 트래블 인 라이브러리 코너에서 빼곡히 꽂힌 여행 관련 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돋이 도서관에 올 때마다 다채로운 색을 가진 도서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피크닉에서 고른 책은 마찬가지로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배우이자 작가 카타기리 하이리의 나의 핀란드 여행입니다. 나의 핀란드 여행은 영화 카모메 식당의 미도리 역으로 출연했던 카타기리 하이리가 촬영을 위해 한 달 동안 핀란드에 머물면서 생긴 일들과 느꼈던 생각들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2005년 여름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의 시간이 담겨 있는 이 책은 혀이의 핀란드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화에서 대활약한 시나몬롤, 꼬투리 완두와 딸기, 감자, 그리고 핀란드 영혼의 맛, 소금 감초사탕, 살미아키. 익숙하다가도 생소한 음식들이 핀란드를 더욱 궁금하게 만듭니다. 제가 특히 즐겁게 읽은 챕터는 노면 전차를 타고입니다. 핀란드의 헬싱키에는 녹색과 크림색의 구형 트램과 핀란드의 숲과 호수를 이미지화한 신형 트램이 종횡무진 시내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헬싱키 중앙역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서 교통국의 노선도를 받고 환전소에서 유로로 바꾸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기사님과 서로 반신반의하며 트램에 올라타 다행히 원하던 장소에 도착해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니 무뚝뚝했던 기사님이 마치 부처님처럼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는 제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생생하게 펼쳐지는 경험에 매료되어 이후 그녀가 들려주는 핀란드 여행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담백하고 독특한 글과 중간중간 삽입된 사파들이 어우러지며 산뜻하고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봉제산 기슭에는 500년 된 수호나무와 함께 동춘날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동춘날의 도서관의 테마는 웹툰 메이커입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독특한 형태의 건물은 1층은 어린이집, 3, 4층은 국제언어체험센터로 그리고 2층이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마치 만화 카페처럼 꾸며져 있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웹툰 특화 도서관인 만큼 출판 만화와 웹툰 단행본, 시리즈들이 만화방 스타일 책장에 빼곡히 꽂혀 있는데 만화, 웹툰 관련 도서들은 대부분 관외 대출 불가여서 이번에는 도서관에서 읽고 나왔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계룡선녀전입니다. 생물학 교수 정희형과 생물학 연구원 김금은 추석을 맞아 김금의 계룡산 고향집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 작은 한옥에 차려진 선녀다방에 커피를 마시러 들른 두 사람. 그곳엔 한복을 곱게 입고 머리에 꽃을 꽂은 바리스타 할머니가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서둘러 다시 길을 떠났지만 이상하게 같은 길을 빙빙 돌기를 몇 번, 두 사람은 겨우겨우 돌탑 뒤에 이어진 길을 발견합니다. 그 길을 따라 걷던 그들에게 아름다운 연못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엔 목욕할 준비를 하고 있는 선녀다방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당황한 두 사람은 다시 돌아가려다가 할머니가 아름다운 여자로 변하는 믿을 수 없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선녀다방의 할머니는 사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바리스타가 된 계룡산의 선녀님, 선계에서 내려온 지 699년 환생한 서방님과 날개옷을 찾고 있었죠. 선녀님은 서방님과 날개옷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선녀님과 정희형과 김금은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선녀님의 이름은 선옥남, 북두칠성 제1성 선녀 탐랑성 선옥남입니다. 계룡선녀전은 민속신앙과 민속설화, 선녀와 나무꾼이 조화롭게 스며들어 있는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그림의 부드러운 선과 색 또한 작품과 잘 어울리고 군더더기 없는 연출로 모든 요소들이 적시적소에 작동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맑고 깊게 울려 퍼지는 깨달음을 선물합니다. 계룡선녀전은 웹툰의 전편을 소장 중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웹툰 작품입니다. 이렇게 책의 형태로 읽으니 사랑하는 이야기를 또다시 새롭게 만난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일탈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연수 꿈담도서관 근처 카페 오늠입니다. 제가 시킨 음료는 썸머라떼인데요. 연수 꿈담도서관에서 빌린 책과 어울리는 것 같아 주문해보았습니다. 연수 꿈담도서관의 테마는 취미 여가입니다. 원래 연수 어린이 도서관이었다가 2022년 12월 새롭게 개관한 연수 꿈담도서관은 북카페처럼 세련되고 편안한 시설에 테마와 잘 어울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공간이 주는 힘인지 좀 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제가 선뜻 도전하지 못할 것 같은 서핑에 관한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나와 거리가 먼 활동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씩 힘에 부치는 일이 있을 때면 시원하게 부서지는 파도 위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서퍼들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생동감을 잠시 빌려 저도 뭔가에 맞서고 이겨낼 힘을 좀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른 책 소울서핑은 제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책에는 푸른 마음챙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챙김이란 불교의 수행 전통에서 기원한 명상법 중 하나로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이 아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핑은 그 마음챙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세상 경험에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저자는 서핑을 통해 경험하는 명상의 경지를 푸른 마음챙김이라 명명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푸른 마음챙김은 바닷물 소나기, 무지개, 바다 표면 따위가 남색에서 선명한 푸른색으로 바뀌며 우리를 덮쳐올 때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내면의 생각을 내려놓는 과정이다. 보드 위에 올라타 파도를 이기고 두 발로 서 있는 것이 아닌 나를 내려놓고 다가오는 바다와 파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호흡이 아닌 파도의 호흡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오만을 내려놓고 자연의 환대를 발견하며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소울 서핑의 저자 샘 블리클리가 알려주는 서핑의 방법이었습니다. 송도역과 청량산 사이 낮고 예쁜 건물들이 있는 길을 지나 연수 청학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차분한 건물의 2층 종합자료실에 들어가면 마치 서점과 같은 모습이 펼쳐집니다. 독립출판물을 읽고 대출할 수 있는 선반이 있고 그 뒤로 다양한 미술도록과 작품집들이 꽂힌 책장이 보입니다. 연수 청학도서관의 테마는 예술입니다. 저는 예술에, 특히 미술에 문외한입니다. 어떤 작가인지도 모른 채 단지 표지의 그림이 아름답다는 생각으로 르누아르의 화집을 골랐습니다. 1841년 프랑스, 가난한 재단사의 아들로 태어난 르누아르는 13살 무렵부터 도자기 공장에 취직해 도자기에 꽃을 그려넣는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청년이 된 르누아르는 프랑스 국립미술학교 에콜 데 보자르에 합격하고 샤를 글레르 아뜰리에에 들어가 또래였던 모네, 바지유, 시슬레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는 열차와 철도가 발달하던 시기로 경치가 좋은 자연으로 여행을 가는 일이 성행하였고 이에 더해 휴대성이 좋은 큐브 물감이 등장하며 르누아르와 동료 화가들은 아뜰리에가 아닌 바깥으로 나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에 담는 일에 열정을 쏟게 됩니다. 그들은 종종 같은 풍경을 그렸는데 르누아르와 모네의 라 그르누이에르가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화집에서 모네와 르누아르의 작품을 보여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햇빛의 반짝임과 떨림, 동요, 나뭇잎의 반사, 물 위의 작은 배들, 얼룩덜룩한 화폭에 아롱지는 빛깔들, 이런 모든 인상주의적 요소가 이미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사실상 바로 여기에서 인상주의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프랑스 미술계는 신화와 성경, 역사적 사건 등을 묘사한 그림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르누아르와 모네, 바지유, 드가 등 새롭게 등장한 젊은 화가들은 자연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생활상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 그리고 색채와 함께 그려내었고 1874년 봄에 열린 전시회에서 한 기자가 모네의 작품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의 제목을 따 인상파 전람회라는 조롱 섞인 기사를 쓰며 그들을 인상주의 화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르누아르와 모네의 라 그르누이에르로 돌아가 햇빛의 반짝임과 떨림, 동요, 나뭇잎의 반사, 물 위의 작은 배들, 얼룩덜룩한 화폭에 아롱지는 빛깔들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르누아르와 모네의 차이점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르누아르는 인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화집에 실린 작품의 상당 부분이 인물화이고 제가 아름답다 생각한 그림들 또한 인물화였습니다. 표지를 장식한 그림인 양산을 든 부인과 아이, 앙리오 부인, 그리고 이렌느 카엔 당베르,
저는 이렇게 세 그림이 가장 좋았는데요. 모두 여인과 아이가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르누아르는 여성과 아이를 그리고 그들이 웃는 모습을 주로 그렸으며 삶의 어두운 부분이 아닌 밝고 생기 있고 행복한 순간들만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후 화풍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담아오던 르누아르에게 류머티스 관절염이라는 병이 찾아옵니다. 휘어가는 손 마디마디의 극심한 통증에도 그는 붓을 손가락에 끼워 붕대로 묶고 작품 활동을 이어갑니다. 앙리 마티스가 르누아르에게 왜 고통 속에서도 그림을 계속 그리는지 묻자 르누아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 정말 그의 말대로 그의 그림은 아름다움으로 남아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도 빛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실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이죠. 867-7070. 원악산 기슭 한박마을에는 한박비류 도서관이 있습니다. 한박마을은 고려인과 여러 외국인이 거주하는 러시아 타운입니다. 한박비류 도서관에는 러시아 도서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을 채운 책장에는 한박비류 도서관의 테마, 건강, 테라피와 관련된 도서들이 주르륵 꽂혀 있습니다. 그중 제가 고른 책은 마음에도 근육이 붙나봐요입니다. 만화 에세이 마음에도 근육이 붙나봐요는 육아를 하며 만난 일상과 생각들을 담은 책입니다. 담백하고 깔끔한 그림체로 정성스럽게 그려진 만화들을 읽고 있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책에는 크게 4개의 파트가 있고 65편의 짧은 단상들이 32편의 오늘의 요가와 함께 각각의 파트를 채우고 있는데 요가 동작을 중심으로 한 편이 꾸려지는 오늘의 요가는 올바른 자세가 그림과 함께 섬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 동작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요가를 시작할 때 하는 인사 나마스테는 당신의 빛에 인사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인사말 같은 책이라 읽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10월) 초 초가을 도서관 피크닉의 마지막 도서관은 선악별빛 도서관입니다. 마지막이니만큼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악별빛 도서관은 천문과학 특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내에는 천체투영관이 조성되어 있으며 토요 별빛극장, 토요 별자리 여행, 별해는 금요일 밤 등 천문과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월 5일 토요 별자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24년 10월 5일) 천체투영관의 불이 꺼집니다. 천문 해설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9시 하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남쪽 하늘에 곧이어 은하수가 보이고
오늘 밤 인천에서 모든 불이 사라진다면 볼 수 있을 하늘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지평선 근처 큰 곰자리의 허리와 꼬리에 있는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이 보이고 그 옆 작은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의 가장 밝은 별, 북극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용자리가 보입니다. 용의 꼬리 끝에는 5,000년 전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북극성의 역할을 했던 별 투반이 있습니다. 지구는 남북을 향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이로 인해 우리 눈에는 하늘의 별들도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는 듯 보이는데 그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듯 보이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다른 별들과 달리 제자리에 있는 듯 보이는 이유는 북극성이 지구의 회전축에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팽이가 천천히 돌면 축을 흔들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지구도 움직이기 때문에 자전축이 가리키는 천구의 북극이 바뀌어 북극성의 역할을 하는 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최초의 북극성, 용자리의 투반. 현재 우리의 북극성, 작은 곰자리의 폴라리스. 그리고 서기 3,000년이 되면 북극성이 될 세페우스 자리의 알라이. 어느새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밤이 깊어지면 북극성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가을이니까 페가수스 자리를 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초가을 도서관 피크닉을 마무리합니다.